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이 이번 730 보궐선거에 수원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돼서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제가 당 대변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7월 9일 정의당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730 재보궐선거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 릴레이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충남 서산 태안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비리전력자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표적 세무조사, 로비 등 각종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 사퇴하면서까지 반발을 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이처럼 비리 전력자를 공천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권력형 비리 연루자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혁신위원장을 동원해 버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한낱 감언이설,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거대 양당의 돌려막기 공천도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에 공을 들이다가 본인이 거부하자 결국 당대표까지 찾아가 동작을 출마의 뜻이 없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명분 없는 돌려막기 공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작을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탈락한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 영통에 공천하려다가 본인이 거부해서 결국 어젯밤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한 기동민 후보를 동작으로 끌어올린 데서 시작된 명분 없는 돌려막기 공천이 점입가경입니다.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거대 양당이 공천하면 유권자들이 무조건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양당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을 대신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빚을 더 지게 하겠다는 것과 무차별적 규제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마치 당연한 듯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적자 재정을 말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채를 늘려서라도 남은 정권 기간 동안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처분 소득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청문회 통과를 위한 립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34가지 결격 사유를 가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등에 이어 오늘 사교육업체 주식을 무려 11년 동안이나 사고 팔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이 업체는 김명수 후보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동안 김명수 후보자는 경제지를 보고 주식을 샀다거나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을 숨겨왔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것 자체가 정부의 수치이며 국회의 수치입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 담합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버린 4대강 입찰 담합의 최종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담합을 지시하거나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도 수자원공사의 8조 원 부채에 이자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부채 원금 800억 원과 이자 비용 3,17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이자 비용만 지난 5년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갚아주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